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5월 23일 사전투표를 6일 앞둔 오후 3시입니다. 오늘 오전에 발표된 한국갤럽 주간 여론조사에서는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크게 떨어지고 김문수 후보의 지지율이 크게 오르고 이준석 후보의 지지율도 상당히 올랐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좀 특이한 점이 발견이 됩니다. 한국갤럽조사는 항상 전화조사입니다. 직접 전화를 걸어서 하나하나 물어보니까 신뢰도가 높습니다. 그리고 항상 1000명에서 1004명 정도를 대상으로 합니다. 18세 이상 유권자를 상대로 합니다. 그런데 이번 조사를 보니까 전주보다 어떤 변화가 있었느냐 하면은 이재명 후보는 전주보다 6%포인트가 떨어진 지지율 45%를 기록을 했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7%포인트가 올라가지고 36%였습니다. 이준석 후보는 2% 오른 10%였습니다. 그래서 45대 36대 10%입니다. 45대 36대 10%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꽤 큰 변화가 일어난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여론조사에 응한 사람들 가운데 보수층이 지난주보다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진보층은 지난주보다 많이 줄었습니다. 중도층은 지난주보다 다소 늘었습니다. 즉, 이 아주 큰 지지율 변화에 보수가 과대대표되고 진보는 과소대표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제가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지난 16일 일주일 전 조사 때 보수 응답자는 1000여 명 중 30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내가 보수라고 하는 응답자가 349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49명이 늘었습니다. 중도는 지난주가 296명이었는데 오늘 조사에서는 327명으로 늘었습니다. 327명, 즉 31명이 늘었습니다. 진보는, 내가 진보라는 사람은 지난주에는 296명이었는데 오늘은 234명으로 크게 줄었습니다. 즉 61명이나 줄은 겁니다. 보수 응답자는 49명이 늘고 진보 응답자는 61명이 준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재명 후보에게 불리한 수치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이재명 지지율 하락과 김문수, 이준석 상승 수치에 상당한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는 느낌이 듭니다. 보수, 중도, 진보의 응답 내용은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전주와 비교하여 급격한 변화는 없어요. 다만 보수는 과대 대표되고 진보는 과소 대표되었다 하는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우선 그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보수는 전주에 김문수 지지 58%, 이재명 지지 22%, 이준석 지지가 11%였습니다. 11%. 그러니까 58대 22대 11이었어요. 오늘은 김문수 지지 65%, 이재명 지지 18%, 이준석 지지 11%, 전주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주와 뭐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약간 김문수가 오르고 이재명이 약간 떨어졌을 뿐입니다. 중도도 전주에 김문수 지지 20%, 이재명 지지 52%, 이준석 지지 12%였습니다. 20대 52대 12였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김문수 지지 25%, 이재명 지지 49%, 이준석 지지 14%였습니다.
여기서도 김문수 지지가 약간 오르고 이재명 지지가 약간 낮아지고 이준석 지지는 2%가 늘었습니다. 중도에서. 그렇다고 해서 그 수치가 큰 급격한 변화는 아닙니다. 진보는 전주에 김문수 지지가 7%, 이재명 지지 84%, 이준석 지지 1%였어요. 오늘은 김문수 지지 8%, 이재명 지지 82%, 이준석 지지 4%였습니다. 뭐 지난주와 거의 비슷합니다. 전반적으로 이재명 다소 하락, 김문수 다소 상승, 이준석 다소 상승인데 보수 과대 대표와 진보 과소 대표와 이게 연결되니까 이재명 지지는 51%에서 45%로 크게 떨어지고 김문수 지지는 29%에서 35%로 크게 오르고 이준석은 8%에서 10%로 조금 오른 것으로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언론이 마치 김문수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뭐 따라잡았다든지 뭐 어떤 조사에 보면은 오차 범위에서 따라잡았다든지 또는 서울에서 김문수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앞서고 있다든지 하는 이런 조금 과장된 보도가 나오는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보수층이 과대 대표되고 진보층이 과소 대표되고 있다는 요점을 감안해서 해석을 하면은 정도가 그렇게 크지는 않다. 뭐 이렇게 해석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정도가 그렇게 크지 않다. 지금 이재명과 김문수 사이의 그 격차가 뭐 9%대에서 한 15%대에서 왔다 갔다 하고 그 중간치를 잡으면 한 12%포인트 격차고 이걸 표로 환산하면 한 300만 표, 400만 표 차이가 됩니다. 이런 한국의 이 선거는 대통령 선거의 경우에는 대충 좌우로 나누는 경우가 많습니다. 좌우로 나눠집니다. 진보와 보수로 크게 나눠집니다. 그러면은 그 격차가 한 5% 차이에서 승부가 결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5%포인트 그 차이에서 심한 경우에는 0.74% 차이로 윤석열 후보가 승리한 2022년의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근데 이번에는 계엄 사태도 있고 해가지고 그 격차가 지난주에는 윤석열의 계엄 선포 그리고 윤석열의 부정선거 음모론이 결정적 역할을 해가지고 김문수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약 20% 뒤처져서 쫓아가고 있는 그런 형국이었는데 이게 상당히 좁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과거 선거 결과와 견주어 보면은 상당히 통상적인 겁니다. 1대1 대결에서는 지는 사람이 막판에 가면은 꼭 추격전을 벌이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추격전을 벌리다가 그 투표일을 딱 맞게 됩니다. 그러니까 추격이 먼저 시작돼야 됩니다. 한 20일 전에 시작되는 것과 10일 전에 시작되는 건 다르죠. 아무래도 김문수 후보의 추격전은 좀 늦게 시작된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국민의힘은 한 4개월 동안 대선 준비를 하지 않고 부정선거 음모론자들과 손잡고 광장에 나가서 주야장창 탄핵 반대를 외치면서 대선 준비 기간을 그냥 낭비하고 말았습니다. 뒤늦게 허둥거리다가 또 단일화 쇼를 벌리다가 이게 제대로 먹히지 않고 이제 조금 제대로 선거운동을 해보려고 하면은 시간이 다 지나버리는 이런 좀 아주 깝깝한 상황에 있는데 그나마 마지막에 지지율이 좁혀지니까 이걸 또 과대 해석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게 하나의 기준이 될 겁니다. 1987년 이후에 대통령 선거가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그리고 1987년부터 이 출구조사에 의한 대선 전망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한국갤럽이 아주 모험적으로 1987년 12월 18일 대선에서 정확하게 예측을 했습니다. 그때 1로 3김 대결에서 야권이 분열돼 가지고 덕을 본 노태우 후보가 36.6% 득표로서 이겼습니다. 그리고 2등이 김영삼, 3등이 김대중 순이었어요. 이 순위까지 정확하게 맞춘 게 한국갤럽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대통령 선거 운동 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한 20 며칠 전에 조사한 여론조사가 뒤집어진 경우는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에서는 역전극이 한 번도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대통령 선거에서는 역전극이 없습니다.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역전극이 있어요. 국회의원 선거는 막판에 뒤집어지는 수가 많습니다. 그러나 국회의원 선거는 득표수가 뭐 몇만 이렇게 됩니다. 그러나 대통령 선거에서는 득표수가 뭐 당선자의 경우에 1600만, 1700만 이렇게 되니까 덩어리가 큰 거죠. 작은 배는 방향을 쉽게 바꾸지만 큰 배는 방향을 바꾸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도 역전극은 아마 그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봐야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